네, 오늘은 특별히 대단과 함께 긴급으로 실시한 역사 이념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인데요.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가장 잘한 거는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혹시 못한 일이 좀 있습니까? 못한 일이요? 예. 못한 일은 좀 더 이런 해야 할 일을 좀 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그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다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6달 동안 주요 실정을 살펴봤더니 무려 108건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 모습이 바로 이제 저 영상의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민형배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서로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민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에 일이 많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지난번에 끝났고 저희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또 현안 다뤄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저쪽에서 또 이제 제대로 응해주질 않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제 요구하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번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쳤습니다. 거기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정말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자, 수척까지? 어쨌든, 네. 자,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좀 영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뭘 제일 잘했냐, 그러니까 총리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총리님,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제일 잘했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우리 안보를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을 한 겁니다. 난 사실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안보를 뭘 확실히 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그렇지, 수가 시간이 없어서. 없죠. 예. 자,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럼 제일 못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못한 일은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더 어떻게 과감해요? 내가 곧 국가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전제 왕조 시대에 그런 시대로 되돌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거의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거다. 말 한마디면 바뀐 것이 수십 가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돼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면 뭐든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지금 총리께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정확하게 하시던데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독주라고 하죠, 독주. 공산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이런 공산 전체주의가 있고 요즘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유행어처럼 돼 버렸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알 수 없는 개념이고요. 알 수 없는 개념이고 네. 요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싸잡아서 시민사회, 야당 싸잡아서 그렇게 호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저급한 인식이 21세기 한참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네, 자 우리 문형배 의원님 그날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둬놓고 있는 거다. 지난 그러니까 16달 동안에 있었던 실적을 살펴보니까 108건이 나오더라. 108건. 근데 108 번뇌도 알지 않느냐.
그 대목이 지금 제가 그 전체주의 내지는 네. 일방적인 독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전혀 없죠. 제대로 반성을 한 적이 없죠. 네, 네. 그 12구 참사 났을 때부터 근래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안 된다고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내겠다. 네. 뭐 심지어는 파면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세게 했었는데 9월 4일날 연차 쓰고 집회하면은 니네 다 자른다 이랬죠. 예. 그러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가 물러섰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 그건 원래 교사들의 권리인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안 되겠는데 너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으니까 쓱 빼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성립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점수를 딸 텐데.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생각이 좀 무서운 다른 것 독주 같아요. 시대죠. 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8일 대정부 질문할 때 의원님께서 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셨어요. 예, 예,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네네, 미디어 토마토. 하고 뉴스 토마토가 이제 같이 하죠. 하신 네. 모양인데 제가 대정부 질문을 7시께 했는데 오후 한 4시, 5시께 발표를 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발표한 걸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제기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뭐 잘 됐다 그러고 활용을 한 거죠. 제가 활용한 거죠. 제가 고맙죠. 아유,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때 인용하셨던 그 뉴스마트 여론조사 결과 놓고 한번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논의가 필요했는지, 그런 여론조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최근 정치권에서 뭐 이념이라고 하는 거, 역사 이런 것들에 관한 논쟁이 지금 갑자기 막 불붙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민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민영배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 인용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죠. 제가 그걸 활용한 건 저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네. 왜 자꾸 민심을 거스르냐? 민심을 민심에 거스러. 역행하냐? 네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대통령 얘기나 정부 얘기하고 민심하고 달라.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라. 이건 아주 유의미한.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예,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의 갔을 때,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1박 2일 워크숍 갔던 때라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대통령이 말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예. 사실 이 얘기 듣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23년도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아니, 난 김정은이 말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요. 이걸 그런 다들 그러셨던 거는 것 다 같아요. 놀랐어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생각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저는 이 두 가지가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첫째는 워낙 내재화되어 있는 신념체계에 네. 진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내재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작전인가? 작전이요. 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네.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작전인가? 저는 그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같이 작동해서 아마 이런 엉뚱한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봐보시면 네. 국민들이 그렇게 안 생각하던데. 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동의한다가 31.9%, 그러니까 32%쯤 나오죠? 네. 동의하지 않는다가 그 두 배쯤 나와요. 그렇죠. 61% 61.1%. 이상 나오는데, 자, 저게 무슨 뜻일까? 좀 봐보십시오. 저게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치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네요, 진짜. 대통령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할 때 보통 그러니까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기 진영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그러네. 뒤에 이 흐름을 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 다 자기 진영에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내재화된 어떤 신념 체계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런 민심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거를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좀 말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하지 마십시오. 아, 그 대목도 안 되게 하나요? 좀 궁금한데 네. 누군가 옆에서 하지 마십시오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주의적인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해가지고 되지 않죠. 네네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걸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런 생각으로 무장돼 있나?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마 설마 혼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화된 그런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뭐 어디선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자문하고 있는 거 아닐까? 뉴라이트 쪽에서 혹은 그런 게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극우 보수 유튜브 잘 보신다는데 그런 데서 그럴 수 있고. 설마 대통령이 그 극우 보수 유튜브를 자주 들여다봐서 그 유튜버들 얘기에 설마 그럴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한번 저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나왔어요 이 방송에. 한번. 아마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쩌다 한번. 대통령 역할을 포기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글쎄요. 자,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1%로 집계가 됐고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저희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무슨 통. 서치, 조사하는 서치 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불거진 이념 및 역사 논란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걸 우리가 물었어요. 네. 국민들에게. 도대체 이 이념이나 역사가 갑자기 왜 소환되느냐?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란 대답이 이게 뭡니까? 의원님? 62%, 61.9%. 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놀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매우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정확하게 아는 프로세스를 거예요. 정확히 아는군요. 시민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전체 국민들이 이를테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만한 이 집단지성이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뜬금없이 야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네. 여기도 보시면 응답 비율이 비슷하죠. 그렇죠. 윤 대통령이라고 보는 쪽이 양상이 61%.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제가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념을 놓고 뭐 좌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대정부 질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나서서 네. 국민을 두 동강 내려고 하느냐 나라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거 금방 알고 있고 이게 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대통령이 다 아는 그렇게 하는 거 싫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거예요. 네.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60%가 넘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자기네들끼리는 결집하고 싶다. 내 편만 데리고 가겠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 취지, 일 그러니까 거라는 것 같아요. 그 네. 배후가 있는 것도 같은데 누군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배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런 흐름, 그런데 동조하는 분들과 어디선가 소스를 받거나 네. 자주 대화를 하거나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재화된 자기 신념 체계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네. 자기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보수 결집.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이 3개거든요. 자기 진영 결집하는데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아, 정치 두 혐오. 번째는. 그래야지 투표율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야 자기 진영 결집 효과가 있을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상대방이 세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특히 야권.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을.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겠죠. 그런 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일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꾸 그래서 이 삼박자가 지금 맞아떨어지면 자기들은 유리하게 보는 거죠. 내부 결집, 야권 분열, 그리고 정치 혐오를 통한 무관심, 초래. 그러니까 그러면 무관심 유발. 그러면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용납할 리가 없죠. 그건 저는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아. 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 이런저런 질문 다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여론조사도 얘기하시고 예.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봐라. 민심을 거슬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봐라, 알려줬더니. 지금 민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죠. 예.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해서 제가 그렇게 답했죠. 네. 제가 35년 리서처입니다. 제가 20대 대학원 시절부터 이 리서치를 해서 35년.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35년 리서처인데 이 질문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데가 없다. 딴소리 하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냥 핑계를 이렇게 해보는 것 같고 네, 네. 이게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30%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정을 지지하는 정도의 비율로는 있을 있죠. 수 그런데 있다. 실제로는 국정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지금 근래에 나온 이념 네, 논란 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뭐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던데요. 저는 아주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게 핵심이고 네네.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안 되는 정부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런 공격도 네.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핑계를 댈 만한 거, 근거가 될 만한 거 다 끌고 나왔는데 아직 결정적인 단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이러면 다 했으면. 정치 공작이라는 거, 정치적 공격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인데 저는 검찰이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은 계속 있겠지만 정부는 금방 끝나요. 이 정부는. 바뀌죠? 예. 금방 끝나는데 5년마다. 예.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검찰 조직이어도. 아니 나오지도 않는 걸 한쪽에서 자꾸 무슨 선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나오지도 않고 네. 하하다 안 되니까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야당 대표를 5차례나 불러냈는데 기소할 거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축 중에 하나라니까요. 계속 민주당에다 대고 나눠져라 분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 의원들만 그걸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는데 나머지는 통하지 않아요. 몇 명 빼고는 그래도 아직 굳건합니까? 난 민주당이 막 분열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아니 맨날 아주 소수 몇 분이 예. 과대 대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 맨날 맨날 그분들만 세네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네, 다른 분들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도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분들하고 똑같은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언제. 전체 그 미디어 토마토한테 말씀하셔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번,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제일 큰, 똑같은 말 하면서 계속 그러는 사람. 제가 지금 아이디어 하나 드린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몇 분이나 나올지 한번 두고 봐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분은 머리 딱 들어옵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과대 대표가 한 50배쯤 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들만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 분들 아무도 안 나가고 그분들 것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니, 그 인용을 언론에서 해주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보수 언론이 그런 것만 자기 해주더라고요. 입맛에 맞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는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 그래? 같이 출연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얘기만 이만큼 키우고 이쪽 얘기는 그냥 죽이고. 그럼 벌써 장악이 된 겁니까? 언론 장악이? 저는 뭐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해서 장악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청자들, 구독자들, 독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네. 그러나 지금 스피커의 크기로 보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라도 열심히 좀 공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공정한 게 기본인데 네. 저희들은 엄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무슨 유튜브 이쪽은 아주 심각한데. 아니 근데도 왜 근데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계속. 거꾸로 아니라고 네. 막 그러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관 청문회 하면서 저희가 요즘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시 전략으로. 아니 무시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를 못 했어요.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를 저희는 부적격 이렇게 채택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 사무처장 대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요. 네. 방통위원장은 여전히 저희들은 적어도 과방위에서는 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도 저희 쪽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국힘 쪽에서 이제 불러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던데 네. 참 가관이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그 방통이라고 하는 게 네. 정치적인 그런 편향으로부터 벗어나 보자고 네.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대통령 그렇죠. 기구 중에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정부기구에 그거를 그냥 저렇게 2명 위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5명인데 나중에 분명히 법적으로 저거는 저는 다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예, 지금 뭐 해임 당한 분들도 그렇고 네.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마 몇 년만 지나면 금방 드러날 나오죠. 일인데 저렇게 억지를 쓰고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야 이거 급하긴 급했나 보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언론 지형이 워낙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수화돼서 그렇죠. 네. 안타까운데 방송을 저렇게 하고 나서는 거 보니까 그나마 방송이 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뒤가 구린 것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장악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근데 저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 형편없는 나라들 말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요거 그냥 여쭤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야권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 정확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대통령의 이런 생각, 이거 뭘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네. 자신들이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쪽은 다 전체주의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앞에다 공산을 붙인 건 저는 하도 뜬금없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일까? 의도를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맨날 공산만 붙여.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랬던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잖아요. 그 북한 지령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는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기사에 쭉 나왔어요.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북한 지령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나왔고요. 국정원인가 어딘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정원 발인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그러면 아니, 그리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근거를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말만 흘리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북한 지령이라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아주 그냥 버젓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심란한데 예전에 자신들이 쓰던 이른바 그 이념 전쟁, 그러니까 색깔론이라고 하는 걸, 네. 뭐 정윤일성 지금 홍범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이 색깔론이라는 거 하는 걸로 지금도 그게 통할 수 있다는 착각, 정말 착각 아니면 네. 에이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안 되겠어라고 하는 오만. 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 아니고 오만과 착각의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근데 민심은 알아요. 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네네.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을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그렇게 규정하려고 대통령이 나서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61.5%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이 네. 정부가 바꾸르지가 없다. 의지가 독선적이고 없다.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낼 의지가 없다. 이거 정말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야 슬프다 큰일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저는 여론조사보다 민심은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런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동의하지 네. 않는다 61.5%예요. 그러니까요. 2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자기 진영에 보내는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계속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재화된 자기 신념 체계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총선 전략이랍시고 지금 방송 통해 장악해서 언론 장악해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고 네. 공정방송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내년 총선 전략을 서서히 이렇게 준비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원님은 총선 때문에 이러는 거다. 본인들의 무리수라는 걸 알지만 총선과 결지. 아니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때문이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총선은 네. 이제 이 대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이른바 과반 의석이 훌쩍 넘는 야당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체주의적인 독주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 총선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은 네. 이 대목이 전 걱정인데 오히려 그 대목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 똑같이 다수가 주는 절대 다수가 주는 그런 저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목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세상님께서 딱 똑같은 말씀하셔요. 아, 그랬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잘하면 왜 저들처럼 깡패가 되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정말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에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깡패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네, 저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해도 된다. 그렇죠. 너무 점잖아요. 저쪽에 너무 점잖아요. 정말. 너무 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도 해도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안 아니 보셔요. 그쪽을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어떻게든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안 되겠으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걸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이 나라 검찰. 이러다 무너질 텐데. 아이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자, 요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요거만 좀 중요한 거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12일 차입니다. 예, 오늘 12일 차죠. 예, 여러 얘기가 많은데 일단 당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출구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 단식하는가. 네. 제가 옆에 이렇게 가서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야당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더 다른 거 해야지 왜 단식이나 하고 있냐 무슨 막 무슨 다른 비난하던데. 거예요? 무슨 다른 거? 그건 안 얘기. 아 그거 좀 하시라 그러세요. 저는 그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네. 저분이 민주당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의원하고 좀 같은 얘기. 아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뭐라 하실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다선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을 잘하시는 분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좀 내놓고 좀 리드를 좀 하시지. 왜 자꾸 딴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고 대안도 없고 그냥 그게 더 문제는 욕만 하는 뭐냐면 거죠. 자기 비판 네, 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네, 이 분열의 징후가 있는 것처럼 이용당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열의 징후는 없습니까? 이용당하는 것뿐입니까? 그렇게 일부에서 딴소리 하는 걸 네. 이른바 이 보수 언론이 이걸 키우죠. 유튜버들이 키우고. 어. 그런데 지금 출구 말씀하셨는데 네, 네.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정부 여당이 단식을 중단하시라. 사과하고 국정쇄신 하겠다. 지금 그 요구니까. 그렇죠. 라고 나오는 게 하나 있고.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걸 안 하면 다른 하나는 뭐 쓰러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아니 의원- 지금 네. 그렇게 욕을 하고 어려운 요구도 아니에요. 사과하고 국정쇄신 하겠다고 해라. 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시민들이 요구했잖아요. 요구하고 있었고. 네. 그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치하겠다는 말로는 처음에 뭐 협치 어쩌고 하던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배하겠다. 이 나라는 내 거야. 우리 거야. 우리 네. 마음대로 할 텐데 네. 왜 야당이 나서 난리야. 이런 정도 아주 저급한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 불행한 게 세상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정치인이 없었으면 10달 전까지 검사이던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드냐고요.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 해보고 진 민주당이 더 문제죠. 더 문제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으면 이제부터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표 혼자만 그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다 같이 단식을 하든지 아예 다 같이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한 얘기도 나왔죠. 네. 심지어는 그냥 안 되겠다.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의원직 총사퇴하자. 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네. 니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는 공격이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거냐. 그래서 동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그 결집 효과가 꽤 네. 나타나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왜 싸우지 않느냐고 네. 나무라셨던 분들. 지금 이제 광주 같은 데서 제가 그런 여론을 듣는데 광주에서는 나쁜 놈들하고 미운 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 민주당은 미워. 지금요. 네네. 아니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어? 아니 이 윤석열 네. 정부가 이렇게 난리인데 안 싸우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겠어 이래서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단식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되게 지금 거기 계속 뭐 조를 짜가지고 네, 릴레이 단식 같이 하시죠. 같이 예, 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이 정치판을 네. 깨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네. 빨리 정부 여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좀 방법은 좀 유연해 보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내시고 특히 대표가 단식하다 쓰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